250km 밖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완벽하게 포착한다. 미국의 F-35도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도 우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 문구는 중국이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전 세계 무기 시장에 내놓으며 호기롭게 내건 광고 카피였습니다. 첨단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공학의 결정체라 자부하며 서방의 공중 우위를 끝낼 게임 체인저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거창한 수식어로 치장된 이 세계 최강의 방패를 믿고 국가의 안위를 맡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6년 초 이란 전역에 배치되었던 중국산 YLC-8 비감시 레이더와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파상 공세 앞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무력화되었습니다.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단 한 대의 적기도 단 한 발의 정밀 유도탄도 저지하지 못한 채 이란의 하늘은 힘없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착화되었던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신뢰 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국가의 생존이 걸린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카탈로그 스펙에서 실전 증명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인 민낯과 그 파편이 가져온 중동의 피바람,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며 세계 무대 전면에 등장한 K방산의 실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모든 신화가 산산조각 났던 그날 2026년 2월 28일에 테헤란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테헤란의 하늘은 전례 없는 거대한 금속의 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감행한 합동 공습 작전 에픽 퓨리와 포유하는 사자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정밀 타격 작전으로 기록된 이 공세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이란의 군사적 중추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F-35I 아디르를 포함한 200여 대의 최첨단 전투기를 발진시켰고 미 공군은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수백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내 천여 곳의 핵심 목표물을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핵시설부터 지휘 통제소, 병참 기지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국가 방위 인프라는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타격의 정밀함보다 이란 방공망의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다층 방어체계는 적기 단 한 대도 미사일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습니다. 러시아산 S-300은 물론 이란이 신이 내린 방패라 자화찬하던 자체 개발 시스템 바바르 307-13, 바바르 307-13, 그리고 중국에서 긴급 도입한 최신의 장비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철옹성이라 믿었던 방어막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순간 이란 군 수뇌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방어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작전 개시 단 1시간 만에 무력화된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의 처참한 기록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코프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정의가 작전 시작 단 1시간 만에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조각냈습니다. 최신형이라 자부하던 HQ-9 B3개 포대와 YLC-8 B 레이더 4기는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강력한 전자 방해 전파가 레이더망을 뒤덮자 중국산 장비들은 적기를 포착하기는커녕 자신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눈먼 장님으로 전락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첨단 방패가 실전에서는 단 1시간 만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더욱 비극적이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공습 당일 테헤란의 한 지하 벙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후, 뉴스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하메이를 포함한 이란 정부 고위 관리들은
공습 소식을 듣고도 대피하는 대신 벙커에서 전략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산 HQ-9B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최악의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퍼부은 30여 발의 벙커 버스터 미사일은 아무런 저항 없이 목표물을 직격했고 하메이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 전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도부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신뢰한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를 넘어 가짜 방패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결말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광고 문구에 가려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민낯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자랑하던 그 압도적인 성능 지표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무기체계의 세계에는 카탈로그 스펙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박힌 최대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표적 100개라는 화려한 수치들은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에서 도출된 최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변수가 난무하는 카오스의 현장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비극은 종이 위에서는 세계 최강의 면모를 자랑했으나 정교한 현대전의 압박 아래서는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매번 만점을 기록하며 천재 소리를 듣던 수험생이 정작 수능 시험장에서는 문제 유형의 미세한 변화에 패닉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참사는 이란만의 독특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충돌 당시 파키스탄에 배치된 최신형 HQ-9B는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 24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군의 운용 미숙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면에서는 실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파키스탄에 증거 파괴를 은밀히 요청했다는 정황까지 외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같은 드라마가 반복되었습니다. 남미 최강의 방공망이라 자부하며 배치했던 중국산 JY-27 A 레이더 9대가 미국의 정교한 전자전 공격 한 번에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 CIA A 중국군 수석 분석관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석학인 존 컬버는 매우 날카로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매우 유능해 보이지만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이 전무하며 복잡한 대규모 통합 합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무기 체계의 하드웨어 스펙은 서방제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자전과 정보전, 그리고 사이버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대전의 고차원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용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리대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라는 동일한 재료가 주어져도 수만 번의 칼질을 거친 미슐랭 셰프와 레시피 북만달달 오은 초보 요리사의 결과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베테랑 셰프라면 중국산 방공망은 화려한 레시피 뒤에 숨은 미숙한 초보에 불과했습니다. 마케팅 문구로는 적기를 잡을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HQ-9, B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HQ-9B의 굴욕은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코프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현대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여럿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문제는 미사일 발사 후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중간 데이터 링크, 미드 코스 데이터 링크의 부재 혹은 극도의 불안정성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나 미사일은 고도의 기동을 통해 경로를 끊임없이 바꾸는데 HQ-9B는 일단 발사되면 초기 데이터에 의존해 관성적으로 비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적기가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시작하면 미사일은 허공을 가르는 화살에 불과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표적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타격하는 구시대적 근접 신관 방식도 문제입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을 초고속으로 기동하는 최신형 미사일이나 스텔스기를 저지하기엔 확률적으로 너무나 낮은 효율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더의 데이터 처리 속도, 즉 리프레시 레이트 HR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정밀한 유도 데이터를 미사일에 전송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 중국산 레이더의 프로세서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정보 갱신에 실패하곤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약점들이 중국이 러시아의 S-300PMU를 역설계하며 고스란히 물려받은 유전적 결함이라는 점입니다. 겉모습은 세련된 최신형으로 포장했지만 그 심장부는 30년 전 냉정히 기술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하드웨어의 복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 하드웨어를 유기적으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의 정밀함과 통합 전장 관리 능력까지는 훔쳐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결함투성이 방패가 단지 이란이나 파키스탄 같은 수출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HQ-9B가 단지 이란 수출용에 그치지 않고 중국 본토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남중국해의 인공섬, 베이징 주변의 수도권 방어스턴, 그리고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까지 이 시스템이 중국의 안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깔려 있습니다. 이란에서 보여준 처참한 무능함은 결국 중국 본토의 하늘 역시 서방의 정밀 타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슈샤오항 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이 5세대 전투기와 하이테크 정밀 무기에 투자한 전략이 완벽하게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연 자국의 영공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진 셈입니다. 여기에 100대어 논란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시스템에 몰래 숨겨둔 원격 접속 장치를 뜻하는 백도어는 중국 무기체계의 고질적인 불신 요소입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기업이 정부의 정보 수집이나 감시 활동에 강제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회사가 만든 무기에는 언제든 베이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공포가 상존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 육군에 납품된 중국산 CCTV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사례는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유사시 중국이 버튼 하나로 수출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중국이 일부러 방공망을 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자리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같은 시각 이란에서 1600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UAE의 하늘에서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경이로운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허무하게 붕괴되며 지도부까지 소생불능의 타격을 입던 그 시각, 약 1600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UAE의 상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자국 지도부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UAE를 포함한 주변국 미군 기지와 주요 인프라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대를 발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아흐메드 샤리프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쏟아부은 미사일은 총 137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세는 단단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UAE 이 방공망은 날아오는 미사일 137발 중 130이 발을 격추하며 무려 96%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쏟아진 209대의 드론 중 195대 역시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체 346개의 공격 수단 중 327개를 요격해 종합 성공률 약 93.5%라는 현대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경이로운 성적표를 거둔 것입니다. 이란 본토에서는 0%였던 방어율이 불과 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UAE에서는 96%에 육박했습니다. 똑같은 적의 공격을 상대로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준 이 결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UAE가 선택한 방패에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당시 UAE의
실전 배치된 한국산 천궁 E, M, S, A, M2 포대에서는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들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출한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거둔 최초의 성과이자 천궁 2의 역사적인 첫 데뷔전이었습니다. UAE는 미국의 패트리엇 P-AEC-3, 사드 THAAD-10 그리고 이스라엘의 LOU 등 세계 최고의 장비들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유의원은 이번 90% 이상의 방어 성공을 이끈 1등 공신이 바로 천궁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패트리엇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는 90% 이상의 실전 요격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천궁2가 보여준 96%의 수치는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은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중국산 무기가 카탈로그 속 수치로 세상을 속일 때 한국의 천궁이는 가장 혹독한 전장의 화염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경악한 이 압도적인 성능의 비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사건은 향후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왜 천궁2는 성공했고 중국산은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 압도적인 성취의 이면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정교함, 바로 콜드 런칭 방식입니다. 발사관 안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핫 런칭과 달리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이 방식은 발사대에 가해지는 열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화염과 연기가 적어 위치 노출을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발사대를 빠르게 재사용하여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는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둘째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PAC-3MSE 미사일 한 발 단가가 약 5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천궁2는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포대당 가격 역시 패트리엇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방공포대를 촘촘하게 배치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문 후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미국산과 달리 한국은 2022년 계약 후 단 4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96%의 요격률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값싼 비지떡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방어 무기 예산을 아끼려던 이라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최고 지도부까지 잃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4조 원을 투자한 UAE는 국가 전체를 보존해냈습니다. 실전 성과가 알려진 직후 UAE는 계약된 납기보다 더 빨리 물량을 보내달라며 한국 정부의 조기 공급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역시 총 12조 원 규모의 천궁2 도입을 서두르며 중동의 하늘을 한국산 방패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K방산의 비상 뒤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무기가 해외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동안 정작 한반도의 방공망 공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전력이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하늘을 스스로 지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10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스펙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포화 속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오직 진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은 싸고 좋은 것을 넘어 한국산은 생존을 보장하는 신뢰의 상징으로 각인된 오늘,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방위산업의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는 오직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명을 끝냈습니다.